이번 시간에는 미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미남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미남이 드물죠. 그래서 이걸 볼 사람이 있겠나 싶은데, 그래도 인연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보고 인생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냥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실 모든 것은 사주팔자에 다 달렸습니다. 복과 인연과 그릇은 타고납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자유의지가 있고 일부 또 노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걸 보시는 미남들한테는 일단은 천복이라고 축하를 해주고 싶네요. 왜? 우리 불교에서는 인가를 이야기하고 연기를 이야기하고 윤회를 이야기하죠.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전생성제포다, 선인성가 악인학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 등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영능력자들도 불교에서 이야기한 걸 갖다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미녀는 한 100명에 4명 정도, 4% 정도 되는데 L뿔 2명, A 2명, 미남은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더라. 그래서 이걸 볼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한두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여자는 고시성간암, 미녀로 태어나면 고시성간암보다 더 좋죠. 만능통행증이고 만능일체죠. 그렇지만 또 미인방명이라는 무서운 게 있죠.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양이 있습니다. 음양이 있는데 좋은 게 더 많은데, 남자는 미남으로 태어나면은 하등 좋을 게 없다. 내가 유튜브를 보면은 사람들 유튜브에 크리에이터나 댓글 달려있는 거 보면은 잘생기면은 끝난다, 돈 있으면 끝난다 그러는데, 돈 있으면은 인생 98% 끝나는 건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그 나머지 2%가 있죠. 그래서 재벌이나 재벌 2세, 3세가 자살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2%가 그 사람한테 걸려서 그렇죠. 그게 그 사람한테 탁 그냥 모기가시처럼 걸려서 그렇다. 근데 남자는 미남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상상과 달리 하등 좋을 게 없다. 왜 좋을 게 있느냐 하면은, 지금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남녀 모두한테 엄청난 시기 질투를 받는다. 거기다가 신한테까지 시기 질투를 받는다. 우리가 미인방명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서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인하고 영웅은 고통받은 운명이다. 왜? 뛰어나다는 죄로, 뛰어나다는 이유로. 그런 말이 있어요. 신의 질투는 어떤 식으로 오느냐 하면은, 여자는 절세 미인한테는 얼굴에 흉터가 없는데, 남자 미남을 보면은 꼭 얼굴에 흉터가 있어. 칼질을 해놔. 그 미남들 볼 기회도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꼭 얼굴에 칼질이 있습니다. 흉터가 있습니다. 꼭 흉터를 내놓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팔자를 갖다가 미인 방맹처럼 그런 게 있어요. 안 좋게 만들어. 좋은 것이 있다면은 보통 남자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거 섹스를 갖다가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먼저 육탕 돌격을 한다.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자나 깨나 여자 조심해야 되고 늘 숙이고 그리고 신의 질투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라. 자, 결론은 먼저 이야기했고 이제 풀어갑니다. 일단 내가 얘기했다시피 남자로 미남으로 태어나면 하당 좋을 게 없다 그랬죠.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남자들에 의한 시기 질투가 무지막지하다. 남자들의 시기 질투는 여자들보다 더 무섭고 집요합니다. 세상에 부귀를 쥐고 있는 것은 남자가 쥐고 있는데 남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미인들은 절대적인 호의와 특혜를 받을 수 있는데 미남들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중요한 보직이라든지 인사에서 절대적으로 피해를 받는다. 이건 실험 결과도 있어요. 그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중요한 일에서 배제가 됩니다. 또 실력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역순 시대에는 용모를 보고 사람을 등용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잘생긴 남자를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죠.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은 경호실장, 가경규 경호실장도 원래 순경이었는데 굉장히 잘생겨서 이승만이가 발탁했죠. 그래서 남자들한테 무지막지한 시기 질투를 하기 때문에 뭐 출세하거나 돈 벌고 이런 데 굉장히 절대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늘 고분고분하고 속이는 수밖에 없어. 물론 남자들도 조직생활 하면은 늘 속이고 고분고분하고 아부하는 게 필요합니다만 이게 최고입니다만 이 미남들은 더 속여야 돼. 더 낮춰야 돼. 그래야 그들의 경계심과 시기 질투를 갖다가 누구들일 수 있더라. 그걸 조금이나 피해갈 수 있더라. 두 번째 미남이 좋지 않은 게 뭐냐면은 여자들한테 엄청난 시기 질투를 받는다. 그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지. 아니 도대체 말 좀 되는 소리를 해라. 미남에 대해서 시기 질투할 여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양파 한 껍질이 까가 안 된다 그랬죠. 또 수박은 토마토는 겉과 속이 다 붉습니다만 수박은 겉은 파란데 안이 빨갛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건물이 123층인데 그 높이 청청 올라갈 때마다 보이는 게 틀려지고 느끼는 게 틀려집니다. 한라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주위에 나무, 식물들, 동물들이 틀려진다. 보이는 게 틀려진다. 느끼는 게 틀려진다. 그래서 양파 한 껍질 같다고 해서 그걸 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미남이 되면은 막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어가 막 다 끝난다. 모든 여자들한테 인기와 추앙을 받고 호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양파 한 껍질도 못 갖는 소리입니다.
수박 속이 빨간데 수박 속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수박 겉만 보고 바라타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죠. 가장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은 못생긴 여자들로부터의 아주 그 무지막지한 치명적인 공격이 온다. 자, 이거 이해가 잘 안 될 거니까 여러분 내가 밑밥을 좀 깔겠습니다. 무슨 밑밥을 까느냐? 여러분 뭐 클럽이나 뭐 하여튼 뭐 포차나 헌팅할 때 꼭 최고 못생긴 여자가 틀어서 갚부리죠. 그 동료들을 설득이 갚부르죠. 왜? 자기는 어차피 낙점을 못 받을 것이니까, 그걸 관심을 못 받을 것이니까 그 자체를 갖다가 남녀 모임을 갖다가 박살내야 되겠죠. 그래서 꼭 못생긴 여자가 틀기 때문에 폭탄 제거반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참 못생긴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거석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막 이 나이 대가 못생겼다 그 소리 하기도 그렇고, 또 내가 삼남한상을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인생 대학당이라고 했지만은 여기에 또 내가 유불선 이런 것도 또 강의하죠. 또 착함도 추구하고 선도 추구하죠. 또 착하게 살아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막 이 나이 돼 가지고 뭐 못생겼니 잘생겼니 이런 소리 한다는 게 참 거시기해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현실은 현실이니까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도 방편으로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다는 걸 갖다가 그런 막 불가피함과 비통함을 갖다가 이해를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폭탄 제거반이 있듯이 그 모임이나 조직에서 보면은 이 못생긴 여자, 가장 못생긴 여자가 미남에 대해서 엄청난 마음속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적개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행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남에 대한 아주 치명타를 가한다.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한다. 남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A 플러스 해당되는 미녀한테는 덤비지도 못하죠. A한테도 덤비지 못하죠. 자기 수준에서 만만한 여자한테 대시를 하고, 또 대시가 안 되면은 아이고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끝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또 따라가 가지고 뭐 그시기 저시기 한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이야기하는 일반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합니다. 남자는 겉은 강하겠지만 속은 부드럽습니다. 남자는 불이고 여자는 물이라 그랬죠. 저번 주역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떠냐? 내가 어차피 못 먹을 떡이고 밥이 같으면은 재나 뿌리 뿌라. 내가 못 먹을 감 같으면은 그냥 찔러 뿌라. 이런 못된 심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차지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파괴해 버리라. 그런 못된 심정이 있습니다. 또 여자들은 또 이렇게 또 자기 합리화를 잘하죠. 위선도 잘 떨고. 미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한테 인기 없는 게 아니고 거절당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갖다가 먼저 거절하고 너를 먼저 찾고 너한테 관심도 없다. 요런 식으로 정신승리하고 심포도 이야기하고 요 뒤틀린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요런 앙심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그 사무실 내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가 가장 앙심을 묻습니다. 미남에 대해서. 반드시 앙심만 묻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코자라고 하던데 행동으로 나온다. 말로도 나오고. 왜 어떻게 행동으로 나오느냐? 뭐 의미 협조를 안 해주는 거는 그하고
말 틱틱거리고 불순한 언행을 하고 주위에 나쁜 소문을 내고 또 상사들한테 가서 저놈 나쁘다 그러고 못 쓴다 그러고 이렇게 평판을 나쁘게 합니다. 또 모함도 하고. 그런데 이 여자들이 내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잘못 생각하고 있죠. 세상은 음양이라서 미남은 미녀하고 사는 게 아니고 미남들은 누가 차지하고 사느냐? 처녀들이 차지하고 삽니다. 내가 늘 그랬죠. 세상 현상은 자세하게 오랫동안 관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약사빠른 고양이 밥을 얻어온 격이더라. 그 못생긴 얼굴이라는 것은 전생업 때문인 경우가 많죠. 그럼 이 세상이라서도 바르게 마음을 갖다가 이쁘게 먹고 이쁘게 행동하면은 자기 전생업이 감해지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다음 생에 또 미녀로 태어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나간다. 주위에 남자뿐만 아니라 주위에 같은 여자들한테도 이 못생긴 여자들이 막 나갑니다. 자기의 원과 한을 갖다가 막 뿜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위에 엄청나게 다치겠죠. 이거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이쁜다. 이거는 못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불가능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건 하늘이 내린 거라서 못 당한다. 그런데 얼굴도 못생긴데 마음도 나쁘다. 이것도 못 써요. 이거 안 된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두 가지죠. 중간에 있는 거. 얼굴이 이쁜데 마음이 개판. 또 얼굴은 못났는데 마음이 이뻐. 요 두 가지 둘의 대결인데 단기전에서는 첫 번째가 이깁니다. 얼굴은 이쁜데 마음은 나쁜 이 여자가 이깁니다. 근데 요런 여자는 석 달 6개월만 가면은 왜 전설의 고향에 이쁜 여자가 귀신 노릇하고 백년 묵은 여우 노릇하고 이쁜 여자가 왜 마녀인지를 갖다가 실감을 한다. 그리고 얼굴은 못났지만은 마음이 좋은 여자, 이런 여자를 갖다가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은 왜 마음이 좋아야 되는가. 이런 여자가 제2의 엄마고 성모 마리아다, 보살이다. 그런 걸 갖다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가 얼굴 못생겼지만 마음 이쁜 여자가 이깁니다. 두 번째, 이제 보통 여자들에 대한 겁니다. 미남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사무실이나 주위에 있는 여자 중에서 이제 보통 여자들은 자기들이 대치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지면 괜찮은데 안 받아들여지면은 여자는 앙심을 묻고 꼭 보복을 합니다. 요거는 TV 연속극이나 소설이나 보면 알아요. 여자는 요 못된 심리가 있어서 꼭 보복한다. 자기가 대시해서 거절당하면 꼭 보복한다. 보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가 옛날 고사나 연속극이나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가 그 남자한테 고백해놔놓고 안 받아주니까 그 남자가 자기를 성추행했다 그러고서 강간했다 그러고, 안 그러면 역모를 깨한다 그러고 모함해가지고 죽이죠. 이건 역사 예를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시간상 예를 안 들겠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막 거절당하면은 모함도 하기도 하고 막 겉으로 티티거리도 하고 주위에 동료들한테 나쁜 소문 내고 나쁜 평판 만들고
또 상사들, 남자 상사들한테 가가지고 저놈 나쁘다 그러고 못 쓴다 그러고 그렇게 모함하고 비난하죠. 그러면 또 남자들은, 보통 남자들은 또 여자가 가면은 거의 막 또 시인남이죠. 골딱 넘어가고 골딱 넘어가 가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 직장 생활 같으면 직장 생활을 못 합니다. 그 모임이나 직장이나 그러면 뭐 그 어떤 모임이라든지 하여튼 뭐 단체나 조직이든 간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그 직장이든지 모임이든지 간에 저 남자가 미남이라서 저걸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사실 대시해봐야, 들이대봐야 안 돼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주장하고 있는 여자들이 많죠. 그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시했다가 거절했는 보통 여자하고, 또 주위에 미남하고 대시하고 싶지만은 대시해봐야 거절당하게 뻔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있던 여자들은, 이 여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자기가 못 먹는 감 찔러보고 못 먹는 밥 재나 뿌린다 싶은 심정, 내가 못 차지하는 것은 파괴해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뭐 세상 사는데 뭘 그래요, 그런 게 없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지옥입니까? 누가 지옥 만들었습니까? 인간입니다. 인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은 신과 같고 신보다 나은 게 인간이지만은 개돼지보다 못하고 바퀴벌레보다 못하고 악마보다 더 못한 게 인간이더라. 인류는 전쟁의 역사죠. 자기들끼리 지옥을 만들어 놓고 서로 괴롭다 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들 많은 데서는 하여튼 돌부처처럼 행동해야 된다. 안 그러면 못 다닙니다. 못 견딘다. 그리고 여자가 대시해 왔을 때 이걸 거절할 때는 앙심을 품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모든 남자들이 마찬가지고 특히 미남들은 특히 더 이걸 명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여자가 내한테 대시해 왔는데 그거 못 받아주고 거절해야 될 것 같으면은 여자가 앙심을 품지 않고 보복을 가하지 않도록 하여튼 잘 달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책임을 나한테 있다고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느냐.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또 강조합니다. 아이고 진짜 나는 못나고 진짜 갖춘 것도 없는데 내가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절 좋다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땡땡님은 진짜 훌륭하고 예쁘고 그런데 나는 사실 정말 갖춘 게 없고 못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막 없는 거라도 지내야 돼요.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한테 오면은 큰일 난다는 걸 갖다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양심상 도저히 이거는 내가 땡땡님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그냥 빌듯이 읍사하면서 그렇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거절해야 된다. 그래야 여자에 대한 앙심을 안 품고 보복이 일어난다.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남자 말에 사실은 믿고 와, 저 남자도 나한테 호의는 있구나. 그런데 저 사람 처지가 워낙 안 좋아서 야, 나를 갖다 못 받아들이구나.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야, 내 저 남자 겉만 보고 좋은 줄 알았는데 안을 속을 들여다보니까 저거 완전히 개판이네. 저한테 시집 갔다가는 완전히 작살나겠네. 큰일 날 뻔했다 야.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앙심을 먹을
이유도 없고 보복을 갈 이유도 없겠죠. 그러니까 읍사듯이 빌듯이 이렇게 해가 빠져나와야 거절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여자들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미남들한테는. 그리고 여자들이 있는 직장이나 뭐 같은 뭐든 모임이든 사적 모임이든 목적 모임이든 여자들이 좀 많은 데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남은 돌부처처럼 행동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자들은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자기한테 치근덕대고 뭐 농담하고 뭐 찝쩍거리고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싫어하고 해모하는 척 하죠. 그거 아닙니다. 여자는 말을 갖다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남자가 여자한테 찝쩍대는 거는 어떻습니까? 관심 있다는 거는 찝쩍대는 거죠. 여자가 자기 앞내를 내는 거는 뭡니까? 꽂히니까 이쁘게 가꾸는 거겠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찝찝대지만은 여자는 화장하고 옷 이쁜 거 입고 또 노출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아이라 그러죠. 벌쩍 뛰면서 생까죠. 뭐 자기 표현이다 그러고 뭐 자기 만족이다 그러고 그 생쿨합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최욱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꾸미는 것은 음탕함을 불러들이는 것이요. 앞내 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는 태양이고 여자는 달이라 그랬죠. 달은 태양이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두워 죽고 추워 죽습니다.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의 관심을 먹고 살고 사랑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동물입니다. 여자는 사랑을 갖다가 사업하듯이 도박하듯이 남자의 전쟁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여자의 사랑을 갖다가 웃게 생각할 게 아니다. 여자는 사랑과 복수에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는데 그걸 우리 농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진짜다. 실제적으로 여자는 어떠냐.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고 막 말 걸어주고 농담 걸어주고 찝쩍거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왜 그러나 싫다 그러고 점잖다 그러고 그러지 마라 그러고 이랬죠. 그거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면은 괘씸죄 찝쩍거려 주고 농담 안 걸어주고 말 안 걸어주고 뭐 이쁘다 안 해주고 이러면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것도 보복이 와요. 아 이거 법산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되지 뭐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보통 남자는 그럼 여자한테 말 걸어주고 농담해주고 찝쩍거려주고 뭐 이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가끔씩 과자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미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자,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미남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만 점잖게 떨면은 미남은 또 자기 미남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행동을 안 합니다. 그러고 별 답답할 게 없어서 뭐 보통 여자들한테 물소지 타지도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죠. 그래 가만히 있으면은 아예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새끼는 건방스럽고 도도하다. 그런 괘씸죄를 걸어가지고 또 주위에 당기고 또 상사들한테 인간성 나쁘다 저런 새끼 인간성 나쁘다 그러고 모함하고 욕하고 또 왕따 놀라 그러고 은행을 불손하게 하고 또 이런 지랄을 한다. 아니 그러면은 그거 해주면 되지. 말 걸어주고 이쁘다 해주고 농담해주고 뭐 cepcep거려주고 뭐 가끔 과자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그 모르는 소리라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면 어떡합니까?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그냥 막 대시해서 착 달라붙어서 애인하려고 그러고 같이 살자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럼 미남이 여자 많은 조직이나 직장이나 뭐 사적 모임이나 단체나 하여튼 이런 데 들어갔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돌부처처럼 처신해야 된다. 미남이 오면 처음에는 여자들이 막 호기심 있고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남자가 돌부처처럼 행동하면은 또 욕하고 씻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도 계속 돌부처처럼 행동하면은 아, 원래 저 사람은 저런갑다. 저건 나무 토막인갑다. 뭐 석영덕인갑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그 자기들 마음속에서 열애를 시켜줍니다.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돌부처처럼 행동하는 거. 근데 사람도 참 미남도 쇠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육탄 돌격하는 걸 갖다가 거절할 수는 없죠. 또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려준 밥상을 거절하는 것은 남자의 도리가 아니다. 남자의 수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자를 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그 이야기하기 전에 타고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하기는 엄청 어려운데 타고난 것은 너무 쉽습니다. 남자들이 최고 목적이 뭡니까? 이쁜 여자하고 술 먹는 거죠. 여자 꼬시가 섹스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미남들한테는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공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부귀라 그랬는데 부귀를 지기가 너무너무 쉽지만은 천명을 받은 자, 기름 부은 자, 하늘이 예비한 자한테는 너무너무 쉽다. 그와 마찬가지로 미남들한테는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꼬시러 오고 유혹하고 밥 사주고 육탄 돌격까지 해옵니다. 이거는 북한에 가도 마찬가지고 남한에 가도 마찬가지고 백인한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남한테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국경도 없고 민족도 없습니다. 다 좋아한다. 그런데 여기에 놀아놨다가는 폐가망신하고 죽는다. 남자는 평생 세 끝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이끝, 손끝, 또 꼬치끝이죠. 그리고 남자는 평생 돈하고 여자를 갖다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큰 꿈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죠. 자, 여자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음식이나 먹다가 배탈 나거나 설사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죠. 또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뇌물을 아무한테나 함부로 받다가 감옥 가고 정치생명 끝날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 김상현 의원이 뇌물 받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게 인터넷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무 돈이나 받아서는 안 된다. 엄선하고 선별해서 받아야 된다. 먹어도 아무 탈이 없는, 뒤탈이 없는 돈을 받아야 된다. 그건 누구 돈이냐? 대기업 돈하고 공무원 돈은 아무 뒤탈이 없습니다. 그렇지나 술집이나 건설업자 이런 거는 100% 탈납니다. 자, 밑밥을 이만큼 깔았고 미남한테 여자들이 육탕돌격을 해온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선별해서 취해야 되나, 취하고 버려야 되느냐. 일단은 여자들의 용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비풀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밑으로는 건드리면 안 된다. 취하면 안 된다. 왜 비풀 이상을 건드려야 되느냐, 취해야 되느냐. 비풀 이상 정도 되면은 이 미남하고 사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한 길밖에 없는 사람하고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면은 막 나오지 않겠죠. 자, 두 번째. 그 여자가 무엇인가 지킬 것이 있고 또 잃을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 막 나오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그 사람 집안이라든지 성격 인품 다 봐야 된다. 여기 이야기하는 건 성격 인품이죠. 이걸 봐야지 상식과 경우성에서 경우대로 행동하고 막 나오지 않습니다. 돌발 행동도 하지 않고 잘못되었을 경우에 막 나오지 않는다. 앙심을 품거나 보복을 가하지 않는다. 이거는 모든 남자들한테, 모든 남자는 해당되는 건 아니지. 뭐 남자들은 뭐 여자 뭐 다 있어라 그러고 막 심하면 두르면 다 좋다 그러고 뭐 무소지 타기 바쁘고 뭐 여자 꼬문이 쫓아다니기 바쁜데 모든 남자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미남들한테 해당됩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반 남자들은 아무나 뭐 거시기 저시기 할 수 있는데 미남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폐가망신하거나 죽는다. 그래서 더 엄선하고 고르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 취해야 된다. 자, 이 여자하고 계속 가면 되는데 취했는데 여자하고 계속 가면 되는데 계속 못 갈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내가 뭐 그 여자 차기 보니까 아이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겠죠. 뭐 상대방이 유부녀일 수도 있고 내가 유부남일 수도 있고 인생망사 뭐 하여튼 복잡하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물러나야 되느냐. 우리가 성주개공이 있죠. 그러니까 전성기 때 빠져나와야 된다. 사랑이 불붙었을 때 빠져나와야 된다. 이때 빠져나와야지. 왜 그런가 하면 여자하고 껌은 버리되 잘 버려야 된다 그러죠. 전성기 때 사랑이 절정기일 때 빠져나와야 헤어진 뒤에 서로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애틋한 감정이 남아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 탈이 없어. 그 섹스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정하기 직전에 그냥 빠져나와야 돼. 사정하면 안 되고. 그런데 절정기를 지나서 식어갈 때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에 대한 사랑은 사라지고 원망, 원항, 이 보복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고점이 되기 전에 어깨에서 팔아야 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그래프로 설명을 하면은 그래프로 설명하면 이쯤에서 빠져나야 돼. 이쯤에서 탈출을 해야 된다. 이거 기울어지는 이쯤에서 탈출하면은 된통 당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여자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대시에 왔을 때 거절하는 거 그거 똑같아. 항상 빠져나올 때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물러나온다. 이 나하고 같이 있다가는 큰일 난다. 인생 종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러나야 된다. 왜 여자는 손이 보기를 꺼려하고 또 여자는 원한을 가지고 보복에게 가해 온다 그러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더라. 그리고 미남한테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뭘 당부하고 싶으냐 하면은, 미남 미녀가 천한 일을 하고 있으면은 몇 발을 보기가 싫다.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 인물만큼의 신뢰과 인품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내상통이라는 말을 듣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가 좋다는 것을 갖다가 증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미남으로 태어난 걸 갖다가 신의 축복인데 이걸 갖다가 잘 간직하고 잘 써야 되지. 함부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죠. 옛 성현들의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북이라는 것이 인품이 훌륭한 사람한테 가면은 만인을 살리는 뭡니까? 생명수가 되죠. 약이 되죠. 그러나 북이라는 것이 나쁜 놈한테 가면은 만인을 죽이는 독약이 되고 흉기가 되더라.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청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청지기 개념을 갖다가 유념을 해야 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것도 여기 해당됩니다. 그리고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더 무섭고 빛을 발휘하는 거죠. 핵폭탄이 어떻습니까? 핵무기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을 때 그 빛을 발하고 힘을 발휘하는 거지. 막상 터뜨리면은 너 죽고 나 죽고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해야 된다. 도깨비 방맹이나 손오공의 여의봉은 어떻습니까? 휘두르지 않을 때, 점잖게 갖고 있을 때 그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멋있어 보이고. 막상 휘두르면은 너 죽고 나 죽고 좋은 걸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건데 뭐 미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요것만 끝내고 이야기를 끝낼게요. 근데 여자들은 자기가 이쁜 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왜 여자는 미모가 곧 힘이고 권력이고 자기 몸이 곧 무기고 무기인 걸 잘 알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따듬고 하죠.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그걸 보죠. 그리고 또 남자들이 또 이쁘다 그러고 막 그러죠. 또 남자들이 편지 보내오고 따라오고 뭐 추근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가 얼만큼 이쁜지 압니다. 오히려 자기 이쁜 것보다 더 오버해가지고 이쁜 줄 알죠. 근데 미남들은 자기가 미남인 경우를 모르는 경우가 있겠냐 싶은데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미남인 줄 모르는 게 좋죠. 왜 그걸 알면은 어릴 때 실력을 닦아야 되는데 남자는 위에서 물을 창조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뭐 자의반 타의반 까불어 적기면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겠죠. 그리고 또 성인이 돼서도 까불다가는 폐가 망신하거나 좋겠죠. 그래서 모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모르는 경우도 있어.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자들한테는 자기 자신도 그걸 미모를 최고로 여기고 또 주위에서도 워낙 이쁘다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또 여자들끼리 서로 그 품앗이 하죠. 서로 이쁘다고. 남자는 그걸 모를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대시하거나 이런 꼬리치는 건 어떻습니까? 우회적, 간접적, 장기적이죠. 아주 고차원적, 지능적이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한테 절대 잘생겼다 소리를 안 합니다. 심지어 엄마도 그런 소리 잘 안 해. 거의 안 해.
여자들은 아무리 미남하고 살아도 이 남하고 연애하거나 결혼해도 절대 저 남자친구나 저 남편한테 잘생겼다 소리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교육에서 그려놨다시피 여자는 인색합니다. 인색에서 남 칭찬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싫어하더라. 칭찬은 또 받기는 원하고. 두 번째는 지 남자친구나 남편이 잘생기는 걸 알면은 나한테 잘하지 않을까, 덜 잘한다 이 말이야.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지가 미남인 걸 알면은 나한테 갑질할 걸 갖다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자기 남자친구나 남편이 잘생긴 걸 알면은 꼴값 들을까봐 바람 피울까 싶어서 잘생겼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그러고 여자들은 같은 여자들끼리 서로 이쁘다 품앗이를 한다 그랬죠. 근데 남자들끼리 절대 잘생겼다 소리 안 합니다. 못생긴 거는 못생겼다 그러는데 잘생긴 거는 절대 잘생겼다 소리 안 한다. 겨우 잘생겼다 소리 하는 게 너는 뭐라 그러나 인간성 나쁘게 생겼다, 싸가지 없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시기 질투가 어버려진 또 수리 쿠션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듣느냐. 진짜 싸가지 없고 인간성 나쁜 소리 할지. 그 심지어 엄마까지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 잘 안 한다 그랬죠. 그 친인척도 그런 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가 잘생긴지 안 생긴지 잘 알 수가 없어. 또 잘생긴 건 아는데 내가 어느 정도 잘생겼는지 학점으로 이야기하면 얘는 뭐 A 뿌린지 A인지 뭐 B 뿌린지 이걸 몰라.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직접적으로 잘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폐경기가 넘어서는 할머니들 한 60 넘어가면은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친척 누나나 뭐 안 그러면 뭐 이런 사람들은 잘생겼다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야, 네 옛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젊고 잘생겼더니만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해. 더 이상 오해받지 않는 폐경기가 끝나고요. 50 넘어도 그 소리 잘 안 합니다. 60, 완전히 할머니가 넘어야 돼. 60 넘고 70 넘어야, 60 넘어도 그 소리 잘 안, 60 넘은 친척 누나들은 그런 소리 합니다. 하고, 한 70, 일반 여자들은 70이 넘으면 완전히 할머니가 돼야 잘생겼으면 잘생겼다고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간접적으로 우의적으로 표현해. 여자마들은 따로 해석이 필요하죠. 누구 닮았다 이랍니다. 특히 또 탤런트 뭐 누구 영화배우 누구 되면서 뭐 한석규 닮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잘생겼다 소리입니다. 또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이런 식으로 해. 아니 그럼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남자들은 직설합법인데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고. 잘생겼다는 식으로 어떻게 의역을 해내냐고. 또 인상 좋다 이야기합니다. 아, 그럼 뭐 인상 좋은갑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그걸 어떻게 알아듣냐고. 그런데 뭐 여러분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귀신 오래비같이 생겼다 이런 소리 한다 하는데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귀신 오래비처럼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벌써 다 노출되는 언어죠. 그 말 사용 안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일반인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뭐, 미남마 되고, 남자의 끝에 노망에 이쁜 여자하고 술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나라까지 망친 놈, 천재병거리인데, 잘생기고 돈 많으면
뭐 끝난다 그러는데, 여자 꼬시는데 끝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돈 많으면 인생 끝난다 그러는데, 물론 98%는 해결하는데, 그 신의 영역 2%를 갖다 어떻게 못해. 그래서 인생 살면서 신의 영역 2%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행복한데, 거기에 걸리면은 재벌들도 자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남들, 참 미녀는 음양이 있죠. 이쁘면은 고지상가능보다 낫고, 만능통행증이고, 만능일세죠. 그와 반대로 또 미방명이 있죠. 그리고 음양은 있는데, 남자는 잘생겨가지고 하등 좋을 게 없다. 시기 질투로 죽는다. 남자한테 시기 질투로 받아서 진급 못하고 출신 못하고 죽고, 보통 여자들한테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또 죽는다. 단지 좋은 거는 남자들이 그렇게 꿈꾸는 여자하고 사귀고 싶고, 여자하고 섹스 많이 하고 싶고, 그거는 아무 노력 안 해도 자기들이 육탄 돌격에 온다. 그거 하나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취하거나 또 버릴 때 잘못 버렸다기에는 역시 패가망신하고 죽는다. 그리고 신의 질투가 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미남이 이걸 혹시 보게 되면은 맹심하시고, 내 말이 100%야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신도 100%는 없는데, 이 세상, 이 우주에는 신 포함 삼남하상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은 없다. 완전함을 위해서 나아갈 뿐이다. 완전함을 추구할 뿐이다. 이걸 명심하시고, 주위에 자식이나 뭐 후배나 뭐 친인척이나 있으면은 전달을 해서 좋고 훌륭한 일생을 살아가는데 디딤돌이 되고 나침판이 되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미남 여러분, 자나 깨나 여자 조심하시고, 늘 숙이시고, 그러고 기도하시라.